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번에 아이온큐의 2016년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흘러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래도 역사적인 진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실험실에서 이제는 풀스택의 양자 플랫폼의 제국으로서 도약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재무적인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상업적 잉여 현금 흐름의 창출에 초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4대 펀더멘탈의 변곡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술적인 해자, 상업적 증명,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 자본 요새가 있다. 요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아이온큐에서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기술적인 해자는 이온 트랩과 EQC의 결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리학 영역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양산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즉 말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해자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상업적인 측면, 업계 최초로 연매출을 갖다 1억을 돌파했다. 어쨌든 간에 1억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인수합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것이 2025년도 피지컬에 130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RPO가 5배 정도 폭증했다. 자, RPO는 뭐 쉽게 말해서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인데 수주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고가 5배가 폭증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상황 이익도 상당히 중요한데 QKD 있죠. 이런 것들은 보안입니다. 양자 보안, 그런 것들은 우주통신망과 같이 일단 선점은 되고 있다. 지금 양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인데 그것이 우주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카펠라 스페이스의 인수로 인해서 보안 생태계가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다는 데 또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 미래를 본다면은.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돈인데 33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인해서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M&A를 갖다가 속행할 수 있다. 자, 시간의 레버리지란 말은 33억 달러를 넣어놓으면은 지금 또한 금리가 뛰니까 이자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자 가지고 R&D라든지 이런 비용에 충당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지금 다른 것보다는 좀 펀더멘탈의 변고점이 있다. 이런 것들 아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아키텍처의 구조적인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초전자체하고 이온 트랩을 비교해 봤을 때 I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전자체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봤을 때 핵심 매개체는 결국은 여긴 인공이고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자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좀 존재하고 결함이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운영이라든지 냉각 환경에 있어서 여기는 절대 영조에서 극저온의 설비를 필수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온도가 극한으로 낮아야만 가능한데 여기 상대적으로 유용한 냉각이라든지 진공 상태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 큐비트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로파의 케이블에 개별 연결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리콘 칩의 내장으로 인해서 EQC 있죠. 이걸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들. 그 다음 확장성 있죠. 여기는 부피 팽창이라든지 기하급수적의 복잡성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의 실리콘의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조금은 또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신의 한 수였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있죠. 이것이 EQC가 완성한 대량의 양산으로서 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의 이온 트립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현재 EQC가 들어옴 인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즉 말해서 수많은 레이저빔, 부피가 큰 광학 렌즈의 조립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과거인데 지금 모습을 본다면 실리콘 칩의 내장의 안테나를 통해서 자기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자, 무한한 양산에 지금 이제 궤도에 진입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리콘 파운드리 공급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9.99%의 게이트 피델리티의 재무적인 가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경쟁상 같은 거대한 오버헤드가 나타나고 있고 아이온큐는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이 되고 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수만 개의 저품질의 물리적 큐피트가 많다는 거죠. 큐피트 숫자는 많은데 아무래도 저품질이다. 근데 단 100개의 고품질의 물리적인 큐피트가 나타난다는 것들. 여기는 단 한 개의 논리적인 큐피트가 추출될 수 있는 반면에 한 개의 무결점의 논리적 큐피트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로 인해서 바닥 상태에 냉각 없는 99.99%의 게이트의 충실률로서 세계 신기록이 달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동급의 초전도 기계 대비해서 30배 이상의 저렴한 구축이라든지 운용 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상업용의 퀀텀 클라우드 시장에서 과점시에서 압리적인 압도적인 물리적 큐피트의 오버헤드 감소는 꼭 경쟁 불가능한 매출의 총이익률로서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품질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저품질로서 숫자만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숫자로서 증빙이 되고 있죠. 연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있죠. 62.891년 정도 되고 있고 4분기 매출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429%나 증가되면서 컨센서스보다도 53%나 상회되고 있다. 잔여 이행 여부, 즉 말해서 수주잔고 역시도 5배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가이던스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글로벌의 상업의 파트너십이 확정되고 있다. 자, 퀀텀 바셀하고도 60밀리언 연장 계약을 했고, 자, 한국하고도 5세대의 백큐피트 시스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분자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돈이 일단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또 템 시장 있죠. 총 시장 자체가 파괴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총 시장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양자키 분배 쪽에 보안에 있어서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IDQ를 갖다 인수를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QKD의 선도기업의 지배주변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도시바와 함께 글로벌의 QKD 시장을 양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IDQ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다 날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 6개 도시를 연결하면서 중국 외 지역의 최대 규모의 실물 QKD의 네트워크 배포를 완료하고 있고 정부 대상의 반복 매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그 자체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렇게 보안 자체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자에서.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의 수탁보호 이런 것들도 MT 패럴린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관급의 무결점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으로 인해서 토큰화된 전통의 금융시장에 점투하고 있다. 좀 미래 문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쪽에서 가장 중요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계 최초로 우주 기반의 양자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궤도 위성망 이런 것들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함에 따라서 그다음 2단계는 해상이란지 공중의 네트워크들 큐비텍의 통신망을 통합으로 인해서 그다음 지상망은 데이터 센터란지 광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1단계는 거의 다가 뭐 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아무래도 아이온큐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략적 M&A 통합의 의미가 있는데 경쟁사가 아직까지 연구실의 오류라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을 때 아이온큐는 큐비텍, 카펠라 이런 것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지상, 해상, 우주를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구조적 생태계의 해자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했지만 인수합병만 잘해도 충분하죠. 브루도컴 이런 것들이 다 인수합병에서 된 회사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격상이 되고 있는데 공급망의 통제력 확보, 리더십의 개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트워크 우주라든지 보안 암호화, 그 다음 하드웨어 설계인지 제조 파운드리가 있다. 자, 중요한 건 사람이죠. 자, 사람인데 연구실 중심에서 글로벌 제조 영업의 체제로서 개편되고 있다. 특별히 영업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인더스인 같은 경우는 전에 암의 CFO였죠. 이 사람을 통해서 뭐 M&A라든지 재무라든지 아무래도 세계적인 전문가니까 잉여현금의 극대화 이런 것들 통해서 자, 아무래도 더 많은 이런 영향이 발휘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다음 캐티 에링턴이라든지 잔 레이먼드 장군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 이 사람들 이사회 합류함으로 해서 미 국방부 그다음에 정부의 로비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뭐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 수주가 거의 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이 다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초대형의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 할 때 파트너십이 발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온큐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33억 달러 정도의 자본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압도적인 자본이 만드는 궤도 이탈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초대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3.3빌리언 정도가 있는데 단일 유치 자금이 한 2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보통조 발행 조건이 주당 93달러였죠. 그래서 발표 전에 대비해서 20%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들. 근데 신주 인수급 의미는 155달러에 한다. 그래서 100% 프리미엄이 붙었다. 자,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해서도 이렇게 조달을 했다는 거죠.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신규 인수권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 의미로 갖고 있으니까 자, 이 정도 9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고금리 환경에서 좀 금리가 높죠. 그래서 33억 달러가 창출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이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캐시번을 갖다가 자연으로 상쇄될 거다. 이렇게 캐시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자 비용으로서 충분히 또 충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들이 아무래도 개발을 축소할 때 자금난을 통해서 아이온큐는 시장의 인재를 싹쓸이하고 M&A를 지속할 수 있는 무한한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온큐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 없는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공격적인 M&A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암호, 위성망, 실리콘, 파운드리 이런 여러 가지 이질적인 조직 문화와 그다음 문화적인 물리적 통합 피로도 이런 것들. 그래서 마찰 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 그다음 PS 레이쇼 있죠. 과열된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있다. 지금 뭐 50배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된 프리미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일정의 사소한 지연이라든지 분기 매출의 둔화 발생 시에 멀티플이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조정 위험이 있다는 것들. 자, 개인 투자가의 센티먼트의 변동성도 많다는 것들, 뭐 소셜 미디어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있죠. 루머에 따른 투기적인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개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베타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공포의 현금화라는 겁니다. 암호 붕괴의 타임라인과 현실적인 B2G의 매출의 교차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맹렬한 상업화를 하면서 공포의 역설이 이쪽에서 10년 뒤에 해킹 방어를 해서 지금 당장 정부 금융은 아무래도 방어와 구출이 비술적이다. 그래서 IDQ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구글의 윌로 같은 것들이 105개 수준으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붕괴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빨리 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2030년대 이후에 장기 프로젝트가 돼버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아무래도 매출에 있어서 교차점이 안 늘어나고 거의 30년대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은 훨씬 더 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고 그때까지 수익이 또 안 나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문제점, 그 교차점에 있어서는 30년대 이전에 나와주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 이후로까지 계속 밀려버리면은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가장 중요한 점은 풀스택의 양자 제국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되고 있죠. 그래서 컴퓨팅이라든지 제조, 그 다음 네트워킹, 그 다음 우주 확장, 그 다음 보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아이온큐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흩어진 기술 기업이 단순한 합이 아니라 초기 클라우드 시장 인프라를 독식했던 아마존의 궤적처럼 아이온큐는 국방, 그 다음 금융, 글로벌 기업 통신망을 지배하기 위한 단 하나의 거대한 닫힌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딱 락인이 돼버리면은 훨씬 더 많은 지금 플랫폼으로서의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자 기호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유일무이한 상업적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물론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재무제표 숫자 역시도 좋은 모양이 있고 물리적인 진보도 어느 정도는 있다. 가장 낮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3.3빌리언 정도의 압도적 유동성이 있겠고 QKD의 사업이 창출하는 단기 현금 흐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장된 장기적인 생존의 활주로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 EQC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파운드의 양산화가 진입되고 있다. 양산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30배 비용의 절감이 되고 있고 최초로 1억 달러의 매출 고지를 돌파했고 370억의 수주 잔고가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좀 좋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양자 밸류 체인 내에서는 기초과학을 상업적 인프라로서 가장 먼저 일단 가장 거대하게 전환시킨 압도적인 주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단은 확인할 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올라가려면 시간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적자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있죠. 요때 매출 보시게 되면은 81% 정도 증가되고 있죠. 2027년도 되면은 53%, 2010년도 되면은 70%, 2019년도 되면은 지금 32%, 2030년 되면 60%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의 증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2010년도에서 2017년도 갈 때도 계속해서 53%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2028년도 한 70%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한 30%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매출의 증가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갖다 우리가 꾸준히 좀 들고 가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EPS가 양전환되는 시점이 30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도까지는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만이 답이 나오는 주식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매출의 성장은 뭐 10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죠. 그래서 A 플러스를 받고 있고 5년치 평균도 117%니까 뭐 요거보다는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EPS가 30년도 돼야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자체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이 30년도 가서 플러스가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금 2025년도 6년도일 때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65. 여기도 마이너스 지금 이제 300 정도 되다가 좀 많이 줄어들어가는 시점은 2028년도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적어도 못해도 2029년도까지는 투자를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앞으로 3년 이상은 들고 가야만이 답이 나오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좀 길게 보시면서 하셔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 자, 아이온큐라든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업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서 양전환 되는 플러스 시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노이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영업 활동이 얼마만큼 돼서 제대로 된 수익이 나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지 뭐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기업의 실적이 안 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EPS의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EPS 전망치를 봤을 때는 2015년도 있죠. 자, 그때 2027년도에 예측했던 것이 마이너스 0.48 정도 됐다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0.48 정도 됐죠. 이제 화살표 있는 거. 자, 그랬던 것이 2025년도 10월 달에 재봤더니 2027년도가 마이너스 1.69죠. 더 마이너스 폭이 더 많이 늘어났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늘어났고 지금 현재로 모습 본다니까 2027년도 걸 보니까 2.21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EPS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EPS가 아무래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2025년도에는 마이너스 한 1점 얼마 됐다가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점 얼마 됐다가 여기 마이너스 2점 얼마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EPS의 추정치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 옛날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 폭이 EPS의 하락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척저 폭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힘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PS 레이쇼 있죠. 적자 기업이니까 이걸로 일단 추정할 수가 있는데, 즉 말해서 시총을 갖다가 매출로 나눈 겁니다.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좋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51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51배수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에서 가장 낮을 때가 24.4배수라는 겁니다. 요때쯤 되겠죠. 그래서 24배수인데 지금이 51배수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만큼의 매출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매출이 없이 계속해서 일단 시총만 높았는데 지금 매출이 늘어나면서 시총이 여기까지 달고 있으니까 51배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에 있다. 물론 이렇게 됐다 해서 주가가 안 내려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이런 차트를 본다면 상당히 낮게 돼 있는 상태에 있죠. 이때보다는 상당히 밑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도 좀 낮은 가운데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5년 동안의 디스카운트 된 게 캐시프로 있죠. DCF 모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정가치가 나오냐 했을 때 한 33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8.6%의 매출의 성장, 연평균 성장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일단 할인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율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할인율이 적을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많이 주면은 33불, 적게 주면 32불까지도 줄 수 있다. 30불대 밑에 지금 현재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DCF 모형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EBITDA로 봤을 때는 37불 27전 로우로 보면은 그 다음에 미들 값은 38불 74전 그 다음에 하이 값은 40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중간 값을 본다면 38불까지도 볼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우리가 추정할 때 제 PS 레이셔도 솔직히 지금 이제 51배수니까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그래서 북밸류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북밸류. 자, 북밸류는 섹터 평균이 4.2인데 3.3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자, 북밸류는 지금 이제 시총을 갖다가 장부 가치로 나눠준 건데 장부 가치가 어느 정도는 많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밸류를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3.31배 정도 되고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내 지금 이제 장부 가치 한 3배 정도를 일단 받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보통 한 4배 정도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걸로 따져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그것이 따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2016년도에 들어서도 공매도 있죠. 쇼트 인트레스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줄지가 않았다는 거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저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니까 요번에도 실적 발표할 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쇼트 스퀴즈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매도는 매달 15일마다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1월 달 있죠. 1월 30일 날 그때도 7.6% 상승했고 2월 13일에도 4.5%, 그다음에 2월 27일에도 3.7%가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의 숏 인트레스트가 한 24%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4분의 1 정도가 들어온 물량에서 지금 이제 공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숏 스퀴즈가 다시금 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든지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일어나야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30불대가 일단 지켜지는지 보시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추세가 하락 중에 있다는 말은 주가가 바로 돌아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30불 레인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자, 그런 데서 반등이 된다면 다시금 돌아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30불대 밑으로 온다면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자, 나름대로 일단 분석하셔서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